자, 오늘은 이제 로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그는 두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가 될 거고요.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로그, 두 번째는 상용 로그에 대해서 업로드 하도록 할 거예요. 이게 수능날 전까지 되도록 올린다 했는데, 뭐 이제 좀 여러 일이 겹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이제 오늘 하고 상용 로그도 최대한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자, 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아마 수업적으로는 8번째일 거예요. 8번째. 다시 할까요? 8번째. 로그입니다. 자, 로그라고 하면은 이제 생소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거의 처음 보는 형태인데, 자,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의 x제곱이 4예요. 이때 x는 얼마예요? 2입니다. 왜? 2의 제곱이니까. 2의 x제곱이 16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건 x는 4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제곱 형태니까 2의 x제곱이 16이면 x는 4, 2의 x제곱이 4면 x는 2. 각각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2의 x제곱이 3일 때 x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2의 x제곱은 2란 수를 거듭제곱하는 건데 2와 3은 서로 소예요. 그래서 서로 형태를 표현하기에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런 거를 풀기 위해서 바로 뭐를 만들어낸 거냐? 로그란 걸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때 x값은 로그 2의 3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2란 밑을 갖고 있을 때의 지수는 3이야. 그러니까 2란 밑을 갖고 있을 때 건너편이 3일 때 지수값을 의미한다 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로그 2의 3은 2의 x제곱은 3 요거를 풀어낸 거다 라는 의미를 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서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a의 x제곱은 b일 때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자, 지수의 밑을 기준으로 돌립니다. 건너편으로 넘어와서 x까지 이렇게 넘어와요. 그럼 이 순서에 따라 로그 a의 b는 x다 라고 다음과 같이 씁니다. 이때 우리 얘기를 해보자면 이 a를 우리는 밑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x를 우리는 지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때 우리는 얘를 밑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 밑을 자리에 쓴 거죠. 그래서 밑이라고 쓰고 이 b는 진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진수예요. 이게 화면상 이게 글씨가 뭉개져 보이는 현상이 좀 발생했는데 진수입니다. 진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로그에는 어떤 성립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가 지수를 중학교 때 처음 배웠는데 그때 당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받아요. a는 0보다 커야 되고 1이 되면 안 돼 라는 조건 하나 받습니다. 왜? 음수가 되면은 거듭제곱을 할 때 부호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죠.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이면 거듭제곱을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 하에 a는 1도 아니야 라는 조건을 받게 돼요. 이거는 우리 지수나 거듭제곱을 보게 되면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의식을 하지 않았는데
로그에선 얘를 밑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성립 조건이 됩니다. 로그의 성립 조건. 밑이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조건을 성립을 하면 b는 0보다 크게 되는데 이것 또한 진수 조건이라는 이름 하에 로그의 성립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즉 진수 자리에 들어온 것들은 반드시 양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갖게 돼요. 자, 그럼 반대로 로그를 지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로그 a의 b는 x예요. 그럼 얘를 지수 형태로 또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항상 시작은 밑입니다. 이 밑을 기준으로, 이 a를 기준으로 건너편을 넘어갔다가 와서 다시 남은 하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a의 x제곱은 b다. 자, a, x제곱, b 이렇게 순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밑을 시작으로 항상 반대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형태의 원형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수를 로그를 지수로 바꾸는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밑조건과 진수조건이라 불리는 얘는 기초 로그의 성립 조건입니다. 그렇기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며 뭐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로그 x 빼기 2고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빼기 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 로그가 성립하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일단 밑 조건을 먼저 따져보면은 밑에 해당하는 x 빼기 2는 0보다 크고 x 빼기 2는 1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빼기 6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따져보면 x는 2보다 커야 하며 x는 3이 될 수 없고 이게 밑조건이고요.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은 0보다 작아야 하며 x 빼기 2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한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집합이에요. 여기서 교집합은 뭡니까? 바로 얘죠. 그래서 뭐다? 성립조건은 2에서 3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합쳐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안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써야 돼요. 왜? 예를 들어 2분의 5 같은 경우에는 2보다 큰데 3도 아니죠. 성립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은 얘가 정수만 들어와야 될 거다라는 게 있는데 문제 조건에 정수다라는 얘기가 없으면은 분수가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응? 밑에 분수여도 상관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 밑조건의 범위를 합치는 거는 안 된다.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뭐야? 로그의 성립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마 여러분이 이 변형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힘들어 할 거예요. 변형하는 거.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제 지수를 로그꼴로 변형하는 거, 로그를 지수꼴로 변형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해 볼 텐데, 자, 예시 첫 번째. 2의 세제곱은 8이다. 그 다음에 4의 제곱은 16이다. 3의 4제곱은 81이다. 5의 세제곱은 125다.
요 네 가지를 로그로 바꿔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로그를 먼저 쓰고요. 순서대로 2, 8, 3, 즉 로그 2의 8은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은 방식으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돌아갈게요. 이렇게 돌아갈 거고요. 로그 4의 16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로그 3의 81은 4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로그 5의 125는 3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수를 로그로 바꿔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를 지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예시 두 번째. 로그 10의 1은 0, 로그 3의 27은 3, 로그 2의 512는 9, 뭐 이런 것들을 고쳐볼게요. 세 개만 고쳐볼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돌립니까? 밑에서부터 거꾸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오는 순서를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의 0제곱은 1, 3의 세제곱은 27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2의 9제곱은 512다.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로그를 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얘를 갖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바로 다음과 같은 겁니다. 자, 로그 2의 x가 5래요. 그럼 이때 x값을 구하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해요? 로그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돌려서 구하면 되죠. 2의 5제곱이 뭐다? x다. 그럼 x는 32네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요. 로그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우 생소합니다. 하고 기본적인 연산부터 침착하게 할 수 있어야 되며 응용 부분을 나가야 돼요. 상용 로그 같은 경우에 여러분한테 매우 큰 이제 시련을 안겨줄 건데 그것도 일정한 이제 패턴이란 게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은 상용 로그 같은 경우에는 낼 수 있는 문제 형태가 한정되어 있고 난이도가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주 극악의 난이도가 아니라면은 여러분도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 좀 이렇게 진득하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로그의 성질은 이제 증명이나 보여라 같은 건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헷갈려요. 솔직히. 이 수업을 보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제 지수나 기초 로그나 증명법에 대한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증명한다, 보여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질을 해서 성립하는구나 라고 한번 보더라도 잊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머릿속에 남아서 다른 공식을 헷갈리게 할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은 단순 암기로 넘어갈 겁니다. 실제로 증명하라는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단순히 암기로 넘어갈 거예요.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공식입니다. 로그 성질이죠. 공식이라보다. a의 1은 0이고 로그 a의 a는 1입니다. 이 두 개 같은 경우에 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얘기를 할 건데 돌려보세요. a의 0제곱은 1입니다. 무슨 숫자든 0제곱은 무조건 1이었죠. 그 다음에 얘는 돌아가면 a의 1제곱은 a. 이것도 당연한 거죠. a의 1제곱. 당연한 겁니다. 맞죠? 당연하다. a 한 번 곱한 거니까.
두 번째부터는 이제 단순히 암기가 될 텐데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는, 자, 로그의 합이죠? 로그 A의 XY.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다?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바뀌었다. 세 번째. 로그 A의 X 빼기 로그 A의 Y는 로그 A의 Y분의 X. 자,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누기로 바뀌었다.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누기로 바뀌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를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로그 A의 X의 N제곱. 자, 진수에다 N제곱이 붙은 거예요. 전체에다 N제곱이 붙은 게 아닙니다. 이때는 N이 앞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A의 X.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붙은 게 요 앞으로 내려오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예시를 한 번씩 들어볼까요? 이제 첫 번째 예시. 로그 2의 1은, 이거 0입니다. 2의 0제곱은 1. 이렇게 돌려서 2의 0제곱은 1 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로그 3의 3. 이건 1이에요. 왜? 이렇게 돌리면 3의 1제곱은 3. 이렇게 계산이 될 거니까요. 맞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로는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8은 로그 2의 4, 8, 32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뭐예요? 진수끼리의 곱으로 바뀌어서 32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잘 기억하시고요. 예시 세 번째는 로그 2의 16 빼기 로그 2의 2는 로그 2의 얼마? 자, 16을 2로 나누니까 8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16과 2를 나누기 처리해서 8이 나옵니다. 결과물. 이렇게 계산이 돼요. 항상 잘 기억해두세요. 예시 네 번째 같은 경우, 예시 네 번째. 자, 로그 2의 3의 4제곱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4가 앞으로 내려오고요. 로그 2의 3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요. 하나 더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로그 A의 M제곱, X의 N제곱처럼 밑에도 지수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M분의 N의 로그 A의 X라고 씁니다. 즉 뭐냐? 밑에 붙은 지수는 분모로 가버립니다. 진수에 붙은 지수는 분자로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볼까요? 예시 다섯 번째. 로그 4에 27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로그 2의 제곱, 3의 세제곱이죠. 이거 어떻게 쓰느냐? 2분의 3의 로그 2의 3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 알겠죠? 이 부분은 다소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자,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밑변환 공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변환 공식이란 게 무엇이냐? 바로 여태까지 방금 전에 봤던 성질의 특징이 뭐냐면은 밑이 똑같아야지만 그 공식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밑이 똑같아야지만 그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3의 5는 하고 계산을 하고 싶어.
얘는 계산을 할 수 있다, 없다? 계산을 못합니다. 왜? 여기에 주어진 밑 두 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밑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얘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밑을 변환하는 몇 개의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밑변환 공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밑과 진수를 서로 위치를 바꾸고 역수를 취하게 되는 공식으로 로그 2의 3이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로그 3의 2분의 1 하고 바뀌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얘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특징이 존재를 하는데 바로 다음과 같은 거예요. 이건 암기를 해두면 좋습니다.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는 1입니다. 이때는 로그 대 로그의 곱으로서 이렇게 가로를 웬만하면 쳐주는 게 좋은데요. 왜냐면 진수와 곱해지는 건지 아니면 로그끼리의 곱인 건지 상당히 많이 좀 헷갈려요. 이런 것도 있어요. 로그 2의 x제곱 이거랑 로그 2의 x제곱 이렇게 가로 쳐져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제곱 쳐져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얘는 x만 제곱하겠다는 거고 얘는 로그 전체를 제곱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로그 전체를 제곱하는 거 여러분 공식적으로 못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법 자체가 가로가 전체에 쳐져서 밖에 제곱이 붙는 그런 형태로 처리가 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얘는 왜 1이 되느냐? 바로 얘 때문입니다. 얘가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뭐가 돼요? 로그 A의 B분의 1이 돼서 약분이 되겠죠. 그럼 뭐야? 1이 나옵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밑변환 공식이에요. 물론 조건은 존재해요. 조건은 존재하는데 이때의 조건은 뭐냐?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A가 1도 아니고 B도 1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수랑 밑이 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밑 조건에 따라서 1이 되면 안 되죠. 양수인 건 둘 다 당연한 거고 A도 1이 안 돼야 되고 B도 1이 안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밑변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 A의 B는 많은 학생들이 이걸 헷갈려 하는데 로그 C의 A, 로그 C의 B라고 주어진 거예요. 이때 이 C는 뭐냐? 새로운 숫자를 얘기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로그 2의 3이라고 주어진 거는 바로 로그 10의 2, 로그 10의 3처럼 두 개의 분리된 로그로 처리가 가능해요. 이때 이 10은 꼭 10이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임의의 숫자 1만 아니면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양수, 자연수 중에 1만 아닌 어떤 수도 괜찮다.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로그 5의 2, 로그 5의 3. 이것도 같은 말에 해당해요. 왜? 어차피 같은 로그를 밑변환 공식을 써서 변환한 거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다른 형태로 아무렇게나 변환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밑변환 공식입니다. 근데 밑변환 공식 두 가지에는 속하지 않지만 사실 밑변환 공식에 매우 가깝게 사용되는 응용 버전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거. A의 로그 A의 B 제곱, 즉 지수 자리에 로그가 들어가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로그의 진수와 지수의 밑이 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즉 B의 로그 A의 A가 되버려요. 이렇게 교환이 가능한데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2의 로그 2의 3이랍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 2와 요 3이 서로 자리를 바꿔요.
그럼 얼마? 3의 로그 2의 2가 되면서 얘가 1이죠. 그럼 얼마? 3이에요. 이렇게 주어지는 게 생깁니다. 예시 두 번째를 들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4의 로그 2의 3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4와 3을 자리를 바꾸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의 로그 2의 4가 되면서 3의 이게 얼마야? 제곱입니다. 그래서 9 이렇게 처리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좀 안 했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연습을 안 했느냐? 바꾸는 거예요. 자, 로그 10의 10이 얼마였어요? 이거 1이에요. 그럼 로그 2의 4는 얼마일까요? 자, 다음과 같이 풉니다. 보통 로그 2의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내려오고요. 로그 2의 2. 그럼 얼마? 얘는 1에 해당하니까 2.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해요. 또 딴 거 풀어볼까요? 로그 루트 2의 4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까? 잘 풀 수 있어요. 로그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이고요. 2의 제곱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2분의 1분의 1분의 2. 자, 번분수가 되고요. 로그 2의 2가 됩니다. 그럼 번분수 가운데 것끼리 분모, 바깥 것끼리 분자가 되니까 얼마? 4 로그 2의 2가 돼서 4예요. 자, 이 로그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수를 잘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거, 로그 4의 8 같은 것들은 로그 2의 제곱, 2의 세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2분의 3의 로그 2의 2. 그럼 답은 얼마? 2분의 3.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지수에서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따로 뽑아서 이제 같이 풀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오늘 21일 월요일이네요. 22일까지는 촬영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2일까지는 단순 연산에 관련된 것들을 23일까지는 촬영을 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단순 계산에 관련된 지수 로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올려놓도록 할 테니 그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로그 형태에 대해서 바라봤는데 아마 이것만 갖고 문제 풀기 꽤 힘들 거예요. 기본적인 성질만 한번 읊은 거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응용에 해당하는 것들은 여러분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